5. 고구리 유적 세계문화유산의 등록과 역사 전쟁의 격화. 1. 학술적 해결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는 동북공정. 한국이 동북공정 대응 최일선에서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는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2004년 2월 16일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 전체 직원회의를 열고 이국강이 공작 회의 내용을 전달하고 진규원 원장의 공작 보고와 중앙 3호 문건을 학습하였다. 이어서 2월 17일에서 18일 북경 동북에 있는 미룬에서 열린 중국 사회과학원 학술위원회를 열어 중앙 3호 문건 관철을 위한 좌담회를 열고 마대정이 변강연구에서 중앙 3호 문건의 정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2004년은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반대라는 큰 변수를 맞이한 중국 공산당은 그해 2월 왕의 외교부 부부장 방한 때 고구리사 문제는 정부가 아닌 학술 차원에서 다루자고 합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학술적 차원에서 다룰 실질적인 기관 중국 사회과학원에 중앙당 차원에서 중대한 지시를 내린 것이 중앙 3호 문건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한국과 학술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이때부터 준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4월에 외교부끼리 학술회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 합의를 깨고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리를 삭제하자 동북공정을 둘러싼 한국 내 반중 감정이 급격하게 확산하였다. 그러나 그 뒤 홈페이지는 다시 복원되지 않았고 동북공정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6월 7일 려성이 교육부에서 유네스코 중국위원회가 소집한 28회 세계문화유산 준비연락원 회의 준비 상황에 관한 토론에서 연설하였다. 6월 8일 려성이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 왕랑림과 함께 국무위원 진지립이 주최한 문화유산 공작 소조 2차 회의에 참가하였다. 6월 말에 고구리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학술적인 면이나 그 선전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자국화 선전. 7월 1일 유네스코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동시에 신청한 고구리 유적을 세계문화유산 리스트에 등재하였다고 발표하자 중화인민공화국은 미리 준비한 갖가지 방법으로 이 사실이 고구리사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라고 인정하였다는 증거로 선전하기 시작한다. 1. 학술적 반응. 세계문화유산이 발표되고 첫 번째 발행된 동북사지 안면에 특집으로 집중 조명한다. 먼저 신문의 사설에 해당하는 동북사지 논단에 만주지구 세계유산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자는 논설을 싣고 이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등재한 고구리 벽화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라는 점을 강조한 고구리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고구리 역사의 귀속 문제라는 논문을 실은 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적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논문이 이어진다. 유적 소개는 빼고 논단과 논문을 간단히 보기로 한다. 1. 세계유산 등재. 고구리 문화가 중화문화의 구성 부분임을 증명.
이 논설에서 논자는 고구리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고구리 문화가 중화 문화의 한 부분이면서 세계유산이 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하며 이 유적과 동북의 역사와 영토에 관계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04년 7월 1일 우리나라 소주에서 열린 28차 세계유산 대회에서 우리나라 고구리, 왕성, 왕릉 및 귀족 무덤의 세계문화유산 명단 등재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30번째 세계유산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만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단독 등재된 세계유산이다. 이 세계유산은 모두 43곳의 문화경관이 길림성과 요령성에 분포되어 있다. 이번 호에는 두 편의 글을 실어 고구리 왕성, 왕릉 및 귀족 무덤에 대하여 기본적인 정황을 소개하고 아울러 관련된 학술 문제를 연구 토론하려 한다. 고구리 왕성, 왕릉 및 귀족 무덤의 등재 성공은 고구리 문화가 중화 문화의 유기적 조성 부분이고 동시에 세계 문화의 빼어난 유산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등재에 성공한 것은 세계유산의 보호라는 임무가 더욱 무거워졌고 동시에 관련 문제에 대한 학술 연구도 하나의 새로운 요구로 제시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세계유산이라는 각도에서 이와 관련된 동북 역사와 영토에 존재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고 탐색해야 한다. 이어서 중화 문화의 특성이 모자이크 문화라며 고구리 문화도 그 모자이크를 이루는 한 부분이니 새로 등재된 고구리 유적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학자는 문화란 지역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세계유산은 특정한 지역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는 다른 지역 문화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점점 늘어나는 고고학적 성과는 긴 역사를 가진 중화 문화는 사실상 갖가지 삼터의 모자이크라는 것을 증명한다. 친화 전체로 보면 하위 문화의 모자이크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모도 문화, 양제 문화, 용산 문화, 이리두 문화, 삼성태 문화, 홍산 문화, 장백산 문화 따위를 말한다. 고구리 왕성, 왕릉과 귀족 무덤은 우리나라 고대 동북 변강 민족 문화의 뛰어난 대표다. 고구리 문화에 관한 깊은 연구는 반드시 고구리 왕성, 왕릉 및 귀족 무덤, 곧 세계유산에 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 2. 평양 천도 이후 고구리 역사도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다. 논설에 이어 첫 번째 논문으로 실린 경철화의 논문은 세계문화유산이 등록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관한 주장을 편다. 첫째, 고구리 역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라는 것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였다. 둘째,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고구리 유적도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라는 것으로 바로 이 점이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이다. 경철화는 논문 첫머리에 나오는 논문 요약에서 이미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시작한다. 이 논문은 친화 고구리 왕성, 왕릉 및 귀족 무덤과 조선 고구리 옛 무덤대가 따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뒤 고구리 역사의 귀속 문제가 새롭게 직면한 도전과 전개에 관한 연구다. 고구리 유산은 현대의 국경선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문화재와 유적의 귀속과 역사의 귀속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고구리 역사의 귀속은 반드시 그 기원, 건국에서 멸망에 이르는 역사에서 출발해야 하며 역사 문헌과 고고 자료를 충분하게 연구하여야 하며 그 신속, 조공, 중언으로 받은 책봉 같은 정황을 논증해야 한다. 아울러 고구리 민족과 국가가 생존, 활동한 지역의 역사에 대한 귀속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결론은 고구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의 고대 민족이고 고구리 왕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동북 역사상 지방정권이다. 427년 고구리가 평양으로 천도한 것을 고구리 역사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에 귀속하는 경계로 삼는 것은 고구리 역사의 완전성을 깨트리고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 4가지 점을 자세히 다루어 자신의 논지를 구성해 나간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 두 나라 국경 안에 있는 고구리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현재 국경선에 따른 고구리 문화재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일 뿐이며 이는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고구리 역사의 귀속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고구리 역사의 귀속에 중요한 것은 고구리 국가 건국부터 멸망할 때까지 705년간 정권의 속성이다. 관련된 사료를 역사적,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신속, 조공과 책봉을 정확하게 다루어야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고구리 역사 귀속 문제를 연구할 때 강역의 귀속이 지극히 중요하다. 고구리는 건국에서 멸망까지 그 생존 활동과 영토 확장 범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사군의 땅을 벗어나지 않았다. 일부 학자들은 427년 고구리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는 것을 경계로 하여 고구리 역사의 귀속을 나누는데 고구리 역사의 완전성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국경을 기준으로 역사를 확정하는 것은 역사 유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사실 위와 같은 논지는 이미 현지 학자들에 의해 많이 논의된 것이지만 이번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확실하게 못을 박는 논문을 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이 따로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고구리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427년을 경계로 해서 뜻풀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큰 잘못이고 완전히 틀린 것이다. 문화재와 유적의 귀속과 문화재가 지닌 역사의 귀속은 2개의 개념으로 완전히 다르므로 뒤섞여서는 안 된다. 문화재와 유적은 그 물질성과 존속성 때문에 그것이 속해 있던 역사가 없어진 뒤에도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귀속이 바뀔 수 있지만 없어진 역사는 영원히 그 시간대에 머물며 변하지 않으므로 오늘날 국경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없다.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고구리의 정체성, 곧 귀속 문제는 1. 조선의 역사다. 2.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다. 3. 한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 같은 3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고구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임을 강력히 강조함과 동시에 조선에서 등재한 고구리 유적들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에 들어간다고 확정짓는 논문이다. 이 논문이 동북공정의 기지인 동북사지의 첫 논문에 실렸다는 점에서 이미 3년간 추진한 동북공정의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동북공정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배어 있다.
결과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계기로 세계가 고구리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고구리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서 고구리 역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다라는 것을 확정하여 발표한 논문이다. 2.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계기로 펼친 고구리 역사 왜곡 사례 1. 요령성 환인년 오녀산 산성 사적 진열관에 전시된 고구리사 왜곡 사례 오녀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뒤 우리나라의 읍에 해당하는 환인년이 마치 새롭게 태어난 도시처럼 바뀌었다. 거리와 주요 건물에는 고구리 수도의 유적을 보호하고 중화민족의 찬란한 역사를 전시하자 오녀산 산성 세계문화유산 등록 성공을 열렬히 경축한다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어 고구리 유적의 세계유산 등록에 대한 이곳 현지의 열기를 바로 느낄 수 있다. 환인에서는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기 이전인 6월 15일부터 이미 경축 행사가 시작되어 7월 15일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행사를 위해 정부에서 200만 위안이 지원되었다. 이 지원금으로 환인년에서는 고구리와 오녀산성을 주제로 한 그림 전시회와 춤, 노래 공연이 한 달간이나 계속되었다. 농촌 각 마을에서 참석한 공연팀과 요령성에서 파견된 공연팀들이 한 달 내내 대축제를 벌인 것이다. 조선족들도 우리춤을 추며 참가했다고 한다. 순리대로 한다면 환인이 고구리 첫 수도이니 평양보다 먼저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순진한 한 조선족 노인의 질문이 가슴을 때린다. 혼강가의 축제 행사장에는 고구리 문화예술 주 오녀산의 여름, 고구리 첫 왕도 환인 오녀산성이라 쓰여 있었다. 세계유산에 등록된 뒤 환인연의 현장, 부현장 등 3명은 1등공, 선장 부장, 문화국장 등 3명은 2등공, 부선전 부장 등 3명은 3등공으로 9명이 표창을 받았다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유산 등록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심각한 역사 왜곡은 환인연이 세계유산을 신청하면서 만든 오녀산 산성 사적 진열관에서 볼 수 있다. 진열관은 세계유산 심사를 받기 한 달 전인 2003년 7월 초에 시작하여 8월 11일까지 급조, 같은 달 30일 개관하였다. 전시 출토 유물 202점과 복제 유물 145점을 전시하였는데 화살촉 같은 유물을 빼놓고는 대부분 복제 유물이다. 그러나 발굴 당시의 평면도와 시대별로 분류한 유물 전시를 통해 오녀산성의 발굴 결과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 진열관에는 고구리가 중화인민공화국 땅에서 건국되었음을 집중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 보였다. 머리말에 나타난 고구리사 왜곡. 고구리를 세운 고구리가 친하의 소수민족이었고 오녀산성은 친하의 축성법을 이어받았으며 결국 친하 건축사를 빛냈다는 내용으로 이 글을 보는 관람객들은 처음부터 고구리가 친하의 역사로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문헌에 흘승공성이라고 기재된 오녀산성은 요령성 환인년 오녀산 위에 자리 잡은 친하 만주 지구의 고대 소수민족 고구리가 창건한 초기의 수도이다. 오녀산성은 친하 북방 선주민들이 구축한 산성의 전통을 계승하고 성터의 선택, 성지역의 포국, 성벽 쌓는 방법 및 석재 가공 같은 방면에서는 위대한 창조력을 발휘하여
일종의 아주 특수한 산성 건축 형식을 형성하였다. 나, 연표에 나타난 고구리사 왜곡. 바로 옆에 있는 고구리사 연표는 중원 왕조 기년, 고구리 왕계 및 재위 기간, 중요 사실로 나누어 만든 표인데 맨 앞머리에 친하의 왕조에 따라 고구리사를 분류하고 그 친하사에 따라 고구리의 왕과 재위 기간을 쓴 뒤 중요 사실은 친하와 관련된 사실만 뽑아 적었다. 다. 전시물의 고구리사 왜곡. 고구리는 한나라 영토에 세워졌다. 전시장 안에 걸려있는 고구리 건국과 현토군과 고구리 건국이라는 두 설명문을 보면 고구리는 한나라 땅에서 건국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중국의 지방 정권을 다시 한번 강조한 맺는 말. 전시장 입구에서 고구리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전시장은 전시를 마감하는 맺는 말에서도 다시 한번 고구리가 중국의 소수 민족이고 지방 정권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2. 길림성 지반시 박물관에 전시된 고구리사 왜곡 사례. 지반 박물관은 전시물의 90%가 바뀔 정도로 완전히 새 단장을 하였다. 전시물뿐 아니라 전시장도 새로워졌다. 한쪽에 있던 상점을 없애고 전시장을 넓혔을 뿐 아니라 전시도 깔끔하게 하였고 벽 한 면은 대형 위성 사진을 이용하여 집안 사람은 자기 집을 짚어낼 수 있을 정도이다. 집안 박물관이 새 단장을 한 것은 유물만이 아니고 모든 설명문도 완전히 새로 바꾸었는데 그 내용이 모두 고구리사가 친하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작성한 것들이다. 가. 박물관 머리말과 유물의 연대. 박물관 가운데 있는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천장까지 닿는 대형 광개토 태양비 탁본이 걸려있고 그 앞에는 1.5m쯤 되는 돌 모양의 표지판에다 박물관을 안내하는 머리말이 쓰여 있다. 고구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지방의 고대 문명 발전과 생산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지방의 소수 민족이며 지방 정권 가운데 하나이다. 나. 고구리 역사에 대한 중요한 기술. 제목은 고구리 역사이지만 모두가 고구리 건국에 관한 내용이다. 한서, 후한서, 삼국지, 태왕비, 위서 같은 사서들을 인용하여 고구리는 한나라가 세운 현도에서 일어났으므로 친화 역사라는 것을 부각시켜 놓았다. 현도군의 고구리현은 아직 추모의 고구리가 성립되기 이전의 역사인데 마치 고구리가 한나라의 한 개의 현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며 모르는 사람은 마치 고구리 전체가 중원의 한 현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다. 고구리 조공, 책봉, 조견표. 조공과 책봉 문제는 한중 간의 역사 인식에서 가장 크게 차이나는 사실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고구리 705년 동안 계속 친하의 중원 왕조에 조공을 바치고 벼슬을 받아 고구리를 다스렸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고 친하 변방의 소수민족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한다. 라. 고구리 유민의 정착 현황. 집안 박물관 동쪽 방에 고구리가 멸망한 뒤 고구리 유민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사서에 나온 내용을 뽑아서 전시하고 있다. 고구리가 멸망한 뒤 고구리 사람들은 대부분 친하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주장은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이 고구리가 친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논리다. 3. 중화인민공화국의
현지 기념품과 출판물에 나타난 고구리사 왜곡 사례. 2004년 7월 1일 고구리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록이 되자 중화인민공화국은 그동안 준비된 엄청난 물량을 풀어 고구리사가 친화 국사이고 고구리는 친화의 지방 정권이라는 선전 작업에 들어갔다. 고구리 문제를 학술적으로 풀기로 약속하고 6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다. 박물관이 학문적 성과를 많이 반영한 것이라면 이러한 기념품이나 잡지들은 그보다 한 발 앞선 일반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고구리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록된 것을 마치 온 세계가 고구리사는 친화국사라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최대한 선전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한중 정부 사이에 고구리 문제를 학술적으로 풀기로 약속한 것에 어긋난 것이다. 세계유산 기념 메달. 고구리 첫 수도 홀본 입구에서 팔고 있는 메달의 뒷면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 주몽, 기원전 37년 오녀산에서 친화 소수민족 고구리 첫 도읍을 세웠다. 고구리 유적 세계유산 등록 기념패. 고구리 첫 수도 홀본 입구에서 팔고 있는 작은 기념패 뒷면에도 똑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다. 주몽, 기원전 37년 오녀산에서 친화 소수민족 고구리 첫 도읍을 건립하였다. 중국 문화유산 2004년 여름호. 전체 114쪽 가운데 62쪽을 할애하여 고구리 왕성, 왕릉 및 귀족 무덤이란 특집을 내고 있는데 그 첫머리에 고구리는 친화의 소수민족 정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구리가 국가였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부인하고 종족 친화의 현 정권을 뜻한다고 쓰여 있다. 705년간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강대국을 이제 국가로 취급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고구리는 민족 명칭이고 또한 정권의 명칭이다. 그 사이에 중원 정권이 설치한 지방기구인 현의 명칭이기도 하다. 족의 이름, 현의 이름, 정권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고구리 민족은 만주지구의 옛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이다. 집안 시민 수첩에 나타난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왜곡. 집안시 정부에서 발행하는 시민 수첩은 각 호텔과 접객업소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널리 퍼뜨린 100쪽짜리 수첩에 고구리에 대한 이해라는 항목이 있다. 집안 땅에는 일찍이 강대한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지방의 소수민족 정권인 고구리가 존재하였다. 고구리가 존속하는 동안 자신의 역량에 따라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었다. 다만 중원과 북방, 심지어는 강남 정권의 책봉을 끊임없이 받았고 중원의 각 왕조에 신속하여 조공을 바쳤다. 기념 우표에 나타난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왜곡. 세계유산 등록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한 우표에도 어김없이 고구리가 친화의 소수민족 정권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지방의 소수민족 고구리와 그 민족이 세운 고구리 정권은 동북아 역사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